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가업 승계가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해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중소기업을 컨설팅 했는데요. 가지급금이 무려 32억 원이나 됩니다. 건설회사였는데요. 이처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표이사한테 아니면 최대 주주한테 최악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계적 개념으로 돈은 지출되었으나 아직 계정 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미결산 계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대표이사가 용도를 말하지 않고 가져다 쓴 것으로 간주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업무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필요학적인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그 업무상 그런 어떤 비딩의 결과로 그 로비를 했다든가 아니면 리베이트를 줬다든가 이랬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복리후생비를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가지급금을 해소하지 않는다, 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대여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요, 법인 청산 시에도 만약에 상환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요,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처리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매년 해소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때는요, 매년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 인정이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대여를 했으니까 이자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 인정이자율은요, 연평균 4.6% 내지 아니면 해당 기업의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로 납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입이 없었다. 그랬을 때는요, 연 4.6%가 되겠죠. 10억 원이라면 연 4,600만 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결국 뭐냐면요. 그런 인정이자를 또 납부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요. 대표이사 상해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법인은 인정이자 수익금만큼은요. 수익으로 인정해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지급금을 해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해당 기업이 다른 대출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대출 이자는요, 손금 산입을 해서 법인세 감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요, 다른 대출 이자를 갚는다 하더라도 손금 불산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요, 법인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가지급금을 해소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법인의 재무 건전성하고 기업 평가에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겠죠. 이랬을 때 해당 기업의 대출이라든가 입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요, 세무조사 빌미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표이사는 가지급금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요. 돈을 가지고 갚아야 됩니다. 갚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로소득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상여금이나. 그래서 갚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배당금을 받아서 갚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퇴직금을 받아서 갚을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의 그 주식을 파는 겁니다. 자사주를 매입시킨 다음에 그 돈으로 갚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특허와 관련된 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로서 납부해서 변제할 수도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상여금을 받는다. 이랬을 때는요, 소득세가 엄청나죠. 최고 49.5%의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요, 법인세 감면 효과는 있겠죠. 배당금은요, 법인세 감면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최고로 종합과세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 퇴직이 아니다면 불가능하겠죠. 중간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는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아서 그 돈으로 그 가지금 해소하는 것인데요. 이것이요,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요, 가지금 상환을 위한 증여 후 이익 소각 거래를 했다. 이랬을 때는요, 대표이사의 의제 배당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허 자본화도 불인정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현물 납부를 통한 변제 방법이 유일한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그 대표이사 개인이 보험 등의 자산으로 계약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시켜서 받은 돈으로 해소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 계약을 했습니다. 개인 보험 계약을 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법인 계약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시킨다. 그러면요, 권리의 이전이 되겠죠. 결국 양도가 되니까 양도한 금액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그 가지급금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개인이 보험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보험 계약 상징법상 평가 방법이 바로 기납입 보험료 플러스 이자 상당액이거든요. 그 돈으로 평가한 다음에 법인에 매도합니다. 그래서 매도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요, 개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급금 해소에 주력하다 보니까요, 골머리를 썩히다 보니까 가지급금 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은요, 주식가치 평가부터 선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가치 평가를 통해서 증여세나 미래의 상속세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식가치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기업이라면요, 부동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를 60%로 두고,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를 40%로 둬서 해당 주식을 믹스해서 가중 평가를 합니다. 물론 부동산 자산이 50% 이상일 때는 이것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영위했던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가 급등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랬을 때는요, 증여와 상속세 부담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가 5천 원짜리 주식인데요. 평가를 해보니까 무려 50만 원이 됐습니다. 100배죠. 이랬을 때 해당 회사의 납입 자본금이 1억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평가액은 100억 원이 됩니다. 결국 뭐냐? 10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유 주식 중에서 10%만 증여한다 하더라도 10억 원이나 됩니다. 이랬을 때 그 성년자녀한테 증여한다. 그래도 무려 2억 2,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10%만 증여했다. 결국 가업승계할 수가 없겠죠. 반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요. 반 한다면 엄청난 증여세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억 원까지 5억 원을 공제받고 10%의 저율로 증여를 할 수가 있고요. 100억 원까지 할 수가 있는데 가업승계 주식증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추후에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경제 위기 등을 겪어서 주식 가치가 하락했을 때 그때 증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증여는 가능하나 이것은 천수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 가치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더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서 사전 증여는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 200억에서 300억 아니면 500억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상속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용 자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평균 40%의 자산은요, 사업용 자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가업상속 공제로 상속세를 덜 냈다. 이래도 나중에 자녀가 과세 이혼으로 미래에 해당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폭탄으로 다가오니까 완벽하게 가업상속 공제는요, 상속세를 절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을 영위하시는 오너인 대표이사께서는요, 반드시 주식가치 평가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분 분산 전략을 수립하고요, 주식가치 평가 전략을 세운 다음에 지분 분산 증여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법인에서 크로스 플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가 서로 미래의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준비하니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자산도 많습니다.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금융 자산이 많겠죠. 이랬을 때 해당 자산에 대해서 사전 증여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요, 평생 일궈 놓은 기업가 재산은요, 국가 소유가 됩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므로 지금 바로 기업에 대한 평가,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십시오. 그리고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나만의 효과적인 절세 스킬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가지급금 해소보다 더 중요한 중소기업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